네, 안녕하십니까. 대치다원 교육의 서진영 강사입니다. 이제 기나게 이제 중간고사가 드디어 끝났죠. 그동안 이제 중간고사 처음 치느라 되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주셔서 정말 수고했단 말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은광영어 통합사의 중간고사 총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제 시험 문제를 쭉 봤었는데 일단 난이도 자체는 확실히 작년보다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통합사에 개편되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씩 감을 잡아가시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 조금 쉬운 개념 안에서 조금 더 난이도 좀 변별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여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여학생이 좀 사회 과목이 좀 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도 최대한 이제 쉽지만 어렵게 낼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게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조금 더 자료를 좀 더 복잡하게 낸다라든지 선지 구성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변별을 많이 확보를 하셨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라든지 학습 자료 같은 것들을 충분히 많이 활용하셨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맨 첫 번째 단원의 통합적 관점 단원 같은 경우는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 개념이 어렵지 않은 단원에서 어떤 식으로 변별력을 확보하셨냐면은 지문수를 굉장히 길게 내셨어요. 지문도 되게 많이 내시고 지문 길이도 되게 많이 내고 자료도 되게 많이 내고. 근데 그 많은 자료를 다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교과서 탐구활동 자료에서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부분 이제 학생들의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교과서에 있는 탐구활동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데 그런 것들 노리셨는지 여기서 지금 되게 많은 자료를 출처를 많이 가지고 오셨고, 은광교육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죠. 역시나 서술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총 28문제 중에서 9문제가 서술형하고 주관식 문제에서 출제되었다 보니까 암기 문제를 좀 꼼꼼하게 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평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하긴 하는데, 일단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교과서 탐구 활동 자료 같은 것도 열심히 보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하 문제에 관한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이 기하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긴 자료로 다시 바꾸어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 쉬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야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꼼꼼하게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보자마자 이거 그거잖아, 내가 아는 거지, 쉽네 하면서 바로 탁탁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통합사의 이제 은광여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통합사에도 공통적으로 목격되는 현상이긴 한데요. 특히 세계지리 파트에서 선생님들이 교과서 자료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세계지리 교과서 내용까지 가져와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다. 뭐 여기서 나오고 있는 대기 대순환 모델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지구의 이제 공전 주기 문제 같은 경우는 현행 통합사의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지 않은 내용인데 은광여고 선생님께서 따로 이제 학습자를 만드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수업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이제 열심히 대비시켜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대비를 시키니까 이제 문제를 잘 풀긴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단순히 교과서만 열심히 봤다든지 참고서만 열심히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볼 때 조금 더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단순히 암기만 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었고, 이제 북동무역풍이 왜 이제 형성이 되는가, 적도 고압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가, 아열대 고압들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적도 저압들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친구들이라면은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겠지만, 여기를 이제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암기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난감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난이도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았었는데,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세계지리 파트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할 법했었다. 왜냐하면 이제 은광여고는 다른 학교들이랑 다르게 기후 구분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빡빡하게 가르치지 않으셨고 비교적 좀 널널하게 가르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기후 그래프 문제 가지고 충분히 변별을 해내셨다. 이제 다른 학교들이랑 다르게 은광여고에서는 이제 적도 같은 경우는 연교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내용 말고는 엄청 많은 걸 가르치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적도 같은 경우는 연교차가 크지 않다는 내용 이런 식으로 기록으로 풀어내서 설명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중에서 요 그래프가 과연 이제 어떤 기후일까를 물어보고, 근데 이 문제 푸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이 A, B, C, D, E 중에서 뭐 되게 낯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적도에 걸쳐 있는 B만 골라내면 풀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그것을 좀 하지 못한 학생들이 좀 많았었다. 마찬가지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기후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일수록 이 기후 그래프를 보자마자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 연교차가 비교적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여기도 적도랑 좀 가깝겠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풀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막힘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광요고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개념을 던져주면 그 개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그래프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실제 실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현되게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세계지리가 좀 어렵긴 했었지만 뭐 문화 파트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요. 일단 소위 말해서 이제 퀴즈형 문제가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이제 제 학생이 풀었던 문제였었는데 조금 안 좋은 풀이가 좀 보였어 제가 일부러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병존, 융합, 동화라고 써놨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점 결과가 X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동화가 아니라 융합으로 두고 문제를 풀었을 때 됐었거든요. 그 부분을 약간 놓쳐가지고 오답을 만들어낸 그런 문제였었는데 확실히 이제 아직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의 경우의 수를 쪼개가면서 이럴 땐 저렇고 저럴 땐 저렇다와 같은 어떤 사고 방식 자체가 그렇게 익숙하진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한 여학생들이 좀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기말고사 학습 전략 대비에 대해서는 제가 요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단순히 개념을 암기만 해서는 풀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학생들 대부분 다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적도일 때는 연교차가 크지 않다 정도만 알고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은 막상 이 문제를 방금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제가 이렇게 풀 수 있었을까가 잘 떠오르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단순히 개념을 아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문제 풀이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확장 능력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과서를 확실히 좀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를 모든 학생들이 다 깨달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과서에서 학교 시간, 수업 시간 때 그냥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대충 넘어갔던 내용들이 실제 이제 긴 선지로 등장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패닉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말고사 때 다들 알아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세 번째 오답 노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방금 제 문화 파트에서 보여드렸던 그 까다로운 문제가 사실 이제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니었었거든. 그런 식의 문제를 푸는 것이 최소한 한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는 풀어봤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풀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전 문제에서 써먹을 수 있을 만큼 어떤 구체화된 스킬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런 것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답 노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잘 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틀린 것이 단순히 이제 암기를 못해서 그런 건지, 응용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지, 알고는 있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것인지, 그런 것을 세분화시켜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많이 강조드리고 싶은 것, 특히 통합사회 같은 과목에 대해서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효율적으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국은 따로 시간을 내서 무엇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어차피 이제 해야 되는 공부 시간, 뭐 예를 들면 학교 수업 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이라든지 학원 수업 시간 때 주어진 공부 시간을 이제 놓치지 말고 이 시간 내가 최대한 소화할 수 있는 것을 다 소화한다. 배워 나갈 수 있는 것은 다 배워 나간다.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것은 다 흡수해 나간다와 같은 학습 태도를 잘 함양할 수 있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는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치다원 교육의 통합사회 강사 서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